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서울의 새로운 개발 소식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도심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성북구 장위 뉴타운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인데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8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동구 천호 4구역의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되면서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해제로 반쪽짜리 사업지로 불리는 장위 뉴타운에 최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출판과 인쇄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앵커 시설이 마포구에 들어섭니다. 지상 5층 규모로 내년 착공해 2022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자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업체를 선정한 용산구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직무 관련 업체들과 골프 여행을 다닌 공무원들도 적발됐습니다. 강동구 천호 4구역이 개발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대지 면적과 분양 금액 등 사업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이 최근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 심리와 함께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됩니다. 첫 소식 박영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동구 천호 4구역이 재개발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최근 토지 소유 관계와 분양가액을 결정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초 천호 4구역의 경우 뉴타운 바람이 불던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 움직임이 일었지만 급변하는 주택시장 경기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사업 추진에 수차례 고비를 맞아왔습니다. 이후 2013년 조합 설립을 거쳐 6년 만에 개발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천호 4구역엔 13,000제곱미터 크기 대지에 지하 6층, 지상 38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670세대가 공급될 계획인 가운데 개발 규모로는 천호동과 성내동 일대에서 두 번째로 꼽힙니다. 타 뉴타운 지구나 균형발전 촉진보다는 많이 좀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동안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랑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를 통틀어서 한 두 번째 사업지에 해당이 됩니다. 대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민들 사이에선 미묘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정부 차원의 특별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성상 천호 4구역에서 터전을 닦아왔던 사람들은 당장 다른 곳에서 생업을 이어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딴 데 가서 자리를 못 구할 그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정도의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편 천호 4구역은 빠르면 올 9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202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한편 성북구 장위 뉴타운은 절반에 가까운 구역이 재개발 해제되면서 반쪽짜리 사업지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확산되면서 다시금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소위 돌집이라 불리는 노후된 주택이 즐비한 장위 11구역. 한때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취소되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곳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후 이곳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근엔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곳 장위 11구역의 경우 인근 구역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모두 3곳. 한 구역에 들어서는 세대수는 약 200가구 정도이지만 세 구역이 함께 추진해 600가구가 넘는 중간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면적의 20%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최고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1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 조성도 가능합니다.
제가 3월 달부터 이제 동의서 진구를 받기 시작을 했고 단 6개월 만에 그 조합 설립까지 완료가 됐었는데 그만큼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장이 11구역의 사례로 인해 최근 장이 뉴타운의 타 구역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해제로 반쪽짜리 뉴타운이란 오명을 받았던 장이 뉴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다시금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네, 이처럼 장위 뉴타운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철거와 이주가 한창인데 골목길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주민들도 많은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구 장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기자 먼저 현장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제 옆을 보시면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예, 버려진 가전제품부터 시작해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한데 뒤엉켜 있는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를 경고하는 팻말과 CCTV가 있지만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어 악취도 상당히 심합니다. 예. 이곳 외에도 장이동 일대 골목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잠깐 화면만 봐도 이 쌓여 있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장이 19역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철거와 이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떠나는 주민들이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가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다 보니 심지어 타 지역 외부인이 들어와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결국 쌓여가는 쓰레기 속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지금 있는 곳 바로 옆에는 장이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창 등 먹거리를 많이 파는 시장 옆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겁니다. 예. 또 이곳 바로 뒤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한데요. 이곳 한쪽 벽면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쓰레기를 버려주지 마세요라는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예. 간간히 비도 오고 날씨도 더워서 이 악취도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이 쓰레기가 이렇게 쌓일 때까지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겁니까? 이 누군가는 빨리 쓰레기를 치워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에 대해 구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재개발 과정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정해진 지침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주 과정 중 쓰레기 처리는 1차적으로 재개발 조합이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와 폐기물 신고증에 붙은 쓰레기가 아니면 구청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합도 고충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지만 물량을 감당하기 힘들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한 일부 외부인들이 몰래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많은데 이 경우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조합은 조합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책임을 미루면서 이곳 주민들은 쓰레기 속에서 하루하루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장이 19역의 경우 내년 상반기쯤에 모든 이주가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북구 장이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라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성북구 장위 뉴타운 연결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앵커 지역 선정. 지난 4월 마포구는 출판 인쇄 앵커 지역으로 선정됐고 이에 걸맞은 앵커 시설이 건립됩니다. 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결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에 출판과 인쇄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앵커 시설이 들어섭니다. 부지는 성산동 275번지 일대로 옛 마포구청 제3별관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이 부지의 주차장을 폐지하고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스마트 앵커 시설은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출판과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입주 공간이 만들어지고 3D 프린팅과 인쇄 기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과 회의실, 전시 공간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원, 구유지 55억 원을 포함해 국비와 시비, 민간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개발 방식은 공공부지 위탁 개발로 마포구가 부지를 제공하면 SH나 LH 등이 나서 건물을 짓고 주장 30년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이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현재 마포구는 스마트 앵커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저이용 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홍대 앞에 있는 출판 인쇄 관련 업체들 한번 여기에 한번 새로운 시설에 교육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 터전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보자. 마포구는 스마트 앵커 시설 건립에 따라 현재 1,300개에 달하는 마포구내 출판 인쇄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800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포 출판 인쇄 스마트 앵커 시설은 오는 2020년 공사에 들어가 2022년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전통시장에 불편했던 지불 방식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제로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의 도입으로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 사업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지불 결제 방식과 고객 신뢰, 위생 청결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용문 전통시장에선 판매자 실명제를 비롯해 원산지와 가격 표시 의무화 사업을 진행하고 클린데이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카드나 제로페이와 같은 결제 편의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결제 서비스는 저희들 시장이 제로페이나 여기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하는 겁니다. 앞으로 선진시장을 가는데 이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합니다. 상인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안전 관리를 위한 시장 통행로 정비 캠페인 등도 계획돼 있습니다. 상인회에선 이날 시민연대 그리고 어린이연합회와 상생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면 좋죠. 시장이 다 그대로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지. 출범식을 기념해 시장에선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가 열렸습니다. 또 상인들 주도하에 자체 세일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저렴하고 또 조금씩 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특성화 사업 기반 조성에 나선 용문 전통시장. 내년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는 게 목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용산구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용산구 공무원들은 이 업체가 불법으로 재위탁했던 것도 방치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와 골프 여행을 다닌 구청 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용산구와 계약을 맺은 RFID 대형 감량기 업체. 용산구청장과 친인척 관계이기도 한 이 업체는 해당 분야의 경력 부족과 비싼 입찰 가격, 여기에 자격 기준 논란도 있었지만 최종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한간의 특혜 논란에 대해 용산구는 당시 평가가 좋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범 사업이라는 게 이제 본 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용산구가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했고 해당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다른 무허가 업체에 불법 위탁한 사실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산구청 공무원은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와 국내외 골프 여행을 다닌 서울시와 관내구청 직원들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사업소 소속 A씨는 조경업체 관계자들과 베트남 골프 여행과 카지노를, 마포구 B 과장은 일본 내기 골프 여행, 성북구와 중구, 종로구 직원도 일본과 중국 등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해당 구청장들에게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과 함께 일부는 검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가전제품과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광진구 중곡동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가전제품과 가재도구가 불에 타 1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포 내 다용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함께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와 1인 미디어 창작자 모임인 MCN협회 그리고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지역 축제와 먹거리, 뉴스 등 지역 콘텐츠 제작에 있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채널을 통한 방영, 그리고 교육 등 제작자 양성 분야에도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1인 크리에이터의 등장으로 방송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케이블 지역 채널과의 협업이 미디어 발전에 또 다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주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단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생의 속도를 내고 있는 중랑구 중화 이동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동네 공원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벽과 식물인 억새를 비롯해 꽃을 피운 나무 수국과 라일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묘목들이 준비됐습니다. 아이얼은 할 것 없이 정원사의 설명에 따라 땅을 파고 거름을 뿌리고 정성이란 손길을 더해 옮겨 심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손으로 보단마을 나무공원이 탄생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쭉 자라온 동네인데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심은 나무야 내 나무야 하는 게 있으면 참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 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게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심은 나무들에 저마다의 이름을 붙이고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공원을 관리해 나갈 예정. 환경 관리를 주민 손으로 시작해 동네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작은 것에서부터 도시 재생의 의미를 함께 공감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나무 심기를 통해서 가족 간의 화합도 도모하고 가족 회복도 하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을 통해서 지역의 좀 황폐화된 부분에 있는 부분 자체를 좀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보단마을은 앞으로 나무 원예와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모임을 구성해 도시재생의 분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노원구 중계동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중섭과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관람객과 만나고 있는데요. 전시회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천재화가 이중섭. 선굵은 작품을 남긴 그지만 가족 앞에선 한없이 다정다감한 남편이요 아버지였습니다. 일본어로 빼곡히 써내려간 편지에서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 여성 화가인 천경자 화백의 작품도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혼과 불륜, 동생의 죽음은 그녀를 더욱 작품 세계에 매진케 했습니다. 서양 화가 박수근, 추상 미술의 선구자인 김환기 등
근현대 대표화가 30여 명, 70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최근에는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RMC가 전시회를 찾은 것이 알려지면서 찾는 이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김환기 작가님 작품을 지금 2점 정도 봤거든요. 근데 실물로 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한국 근현대 명화전은 근현대 시기 제작된 주요 작품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과 인식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제 근대기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근대기 문물이나 시대상들을 보여주는 작품 위주였다가 국제적인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술도 국제성을 어떻게 획득하게 됐는지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열린 전시회 누적 관람 인원은 4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관람객이 명화전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번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장과 관리소장 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 전 임차인 대표 회장과 관리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이 아파트 전 임차인 대표 회장과 관리소장 등은 지난 2015년 1월 아파트 잡수익으로 잡곡을 구입하면서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값을 치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만 4,000명 대 2,000명.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의 숫자입니다. 청소와 시설 관리 등을 하는 공무직을 차별하지 말라는 조례안이 오늘부터 서울시 의회에서 논의됩니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대 집회를, 또 이런 공무원들을 규탄하는 공무직들의 맞불 집회가 오늘 예정돼 있는데 집안이 편해야 더 나은 행정도 펼칠 수 있는 거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